안녕하세요. 저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팀장 백태현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인증 찰벼 재배기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찰벼가 아닌 친환경 찰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벼 교육을 하기 전에 올해 기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기상 현황은 평균 기온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0.1도 높고 평년 대비 1.2도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그 7월에서 8월 하순 고온기에 따른 출수기 수정 불량에 따라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강수량은 전년 대비 41.5mm, 평년 대비 46.8mm 이상 많은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나 상반기에 5월부터 7, 8월까지 지속되는 75일 동안 지속되는 강우로 인해서 수정 불량이나 아니면은 약하게 자라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일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웃자라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조 시수는 전년 대비 5.4% 적고 평년 대비 4.2% 정도 적었습니다. 경기도 쌀 생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재배 면적은 1.05% 정도 감소된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300평당 수량은 0.7%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연달아 올라오는 바람에 남부 지방의 수확량이 많이 감소된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일조가 기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6.4% 정도 생산량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보시면은 경기도는 2019년도 대비해서 논재배 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0.2% 정도 재배 면적은 감소했고요. 대신에 이제 300평당 수량은 4.2% 정도 증가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태풍이 남부 지방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빠지는 바람에 경기도 지방에는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한 6.2% 정도 증가했고요. 양평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양평은 상반기에 그 강수로 인해서 한 1.5% 정도 재배 면적은 1.5% 정도 감소했는데 300평당 수량도 한 2% 정도 감소했고요. 생산량도 전체적으로 한 9.8% 정도 감소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배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나 4월부터 5월까지 다양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멸각나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멸각나방이 일반적으로 화분가나 아니면은 옥수수, 수수 쪽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벼 쪽에도 영향을 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02년부터 계속해서 발생되는 병해충이 벼 흰 잎마름병입니다. 2002년부터 계속해서 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요. 흰 잎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병입니다. 출수기 전후로 해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질소질을 많이 사용한 그런 논에서 많이 발생되고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특히 태풍이 많이 발생되는 그 해에는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입니다. 먹노린재인데 먹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처음 발생해서 급속히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방제가 굉장히 어려운 병해충 중에 하나고요.
친환경 재배 면적에 먹노린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방제를 할 수 있는 약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급속히 주변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요. 특히 출수 전후에 이삭에 이제 피해를 받으면은 말라 죽거나 아니면은 불완전한 그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5월 달에 방제를 하고 7월 달에 방제, 8월 달에 방제 이렇게 3번을 방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먹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 보였을 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먹노린재가 전년도에 발생됐다고 하면은 먹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대발생이 되는데 월동을 하고 있을 그 월동처에다가 같이 방제를 해주는 게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노린재 피해 증상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재배 면적에 먹노린재가 발생이 되면은 쌀 같은 경우에는 먹노린재 구침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심한데요. 이렇게 노랗게 아니면 까맣게 되는 불완전한 쌀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하면은 90% 이상 생산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먹노린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집중적으로 5월경 집중 방제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친환경 방제 약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멸충 대장 골드나 박메로 플러스 아니면은 충지기 같은 그런 약재들이 많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약재에 비해서는 효과 면에서는 한 70%선밖에 안 되니까 특히 또 먹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그루터기 밑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가 야간에 습생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노린재 방제를 할 때는 충분히 약재가 그루터기까지 흘러내릴 수 있게 그렇게 방지하는 게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논에서 많이 발생되는 미국 전부처꽃이라는 그 잡초가 있습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인데 논이나 습지에서 그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재배단지에 이런 미국 전부처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우렁이 농법으로 방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화가 고온에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주로 발생되는 시점을 보면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렁이가 집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 우렁이가 미국 전부처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초지 우분을 많이 사용했을 때 우분에서 나오는 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전염이 되고요. 일부 발생이 됐던 면적에서 이제 종자가 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전염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생이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제초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로를 통해서 그 단지 내에 전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부 발생이 됐을 때는 미리미리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찰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찰벼라고 하면은 일반 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분적인 특성을 보면은 매벼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스 함량이 7에서 35% 정도 그러고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찰벼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스 함량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찰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 특성은 보시는 것 같고요. 찰벼 숙기별 품종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종 숙기별로는 조생, 중생, 만생 이렇게 있는데 일반 찰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은 진부찰, 상주찰, 그 경기도 지방에서 많이 하는 청백찰, 운일찰, 운백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생종은 신선, 화선, 보석, 해평, 보람찰 이런 것들이 중생종에 속합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에는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중만생종입니다. 동진찰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백설찰이나 경기도 지방에서 중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백옥찰이 중만생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차를 보면은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생 향찰은 없고요. 중생종은 수량찰, 아량 향찰은 중만생종입니다. 흑찰은 조생흑찰이나 보석흑찰, 신명찰, 신농흑찰이 있는데 최근에 재배 면적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조생종은 조생흑찰이라는 게 있고요. 중만생종은 보석흑찰, 신명흑찰, 신농흑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기도 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찰배 종류는 중만생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찰배와 품종별 주요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해에 강한 품종은 화선찰배입니다. 1992년도에 육성이 된 품종이고요. 주요 특성은 중생종입니다. 중부 평야지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화선찰배입니다. 화선찰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 19까지 많이 재배했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도종 특성이 좋고요. 수발화가 없고 내냉성과 만식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품종의 특성이겠지만은 질소를 많이 주면은 미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선찰배를 신선찰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출수기는 좀 빠른 편이고요. 키도 좀 작습니다. 그리고 도종률도 신선찰배에 비해 가지고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살수량은 신선찰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진찰배입니다. 동진찰배는 남부지방에 많이 심고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1998년도 한 20년 된 그런 품종이고요. 주요 특성은 중만생종입니다. 살성이 좋고 수량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 남부지방에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대신에 이제 병해충이 굉장히 약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열병이나 흰 입마름병, 오갈병 이런 병에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 탄립이 좀 잘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진찰배를 신선찰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출수기는 좀 빠른 편이고요. 벼키도 화선찰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키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살수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풍이나 재해가 왔을 때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동진찰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이 많이 심고 있는 수량찰배입니다. 수량찰배는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그런 찰배인데요. 1999년도에 육성한 그런 품종이고요. 종자를 보급한 지는 한 2001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수량찰배가 향기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농가들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량찰배를 종자를 확보하셔가지고 심었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종자 갱신을 2, 3년에 한 번씩은 갱신을 해주셔야 그 향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종을 계속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은 좋지만 자가체종에서 쓸 수 있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종자 갱신을 하셔가지고 재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선찰배하고 수량찰배를 비교를 했을 때 수량찰 같은 경우에는 출수기가 8월 8일입니다.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요. 벼키는 89cm로 좀 큰 편입니다. 살수량은 굉장히 좋은 그런
찰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에서 많이 심고 있는 백옥찰배입니다. 백옥찰은 가공적성이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육성 연도는 조금 늦습니다. 2008년도에 육성이 된 품종으로서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교배 조합을 보면은 동진찰배하고 화영벼라는 품종, 그리고 YR 품종 같이 교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동진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 하나이기 때문에 동진찰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요 특성을 보시면은 중만생종입니다. 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찰배 특성을 굉장히 잘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도종 특성이 굉장히 양호하고, 특히나 또 내냉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백옥찰 같은 경우에는 찬물이 들어오는 그 냉수답에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줬을 경우에는 도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찰벼나 일반 매벼가 또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질소 기준으로 했을 때 300평당 일반적으로 한 9kg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7kg까지 좀 내리자라는 그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그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9kg에서 7kg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복이나 밥맛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7kg 정도 수준으로 좀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그 백옥찰벼를 이제 신선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출수기도 8월 20일 정도에서 좀 빠른 편이고요. 키는 81cm 정도, 중간 정도 그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품종인데, 이 그 백옥찰배의 특성은 도종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종률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공센터나 아니면은 가공공장에서 도종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백찰벼입니다. 청백찰벼는 중북부 평야,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심는 그런 품종입니다. 2010년도 좀 늦게 이제 개발이 된 품종이고요. 교배 조합을 보면 진부찰벼가 들어 있습니다. 진부찰벼는 약간 윗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극조생종입니다. 좀 일찍 수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청백찰벼를 심으시면 되는데, 지금 극조생종을 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벼를 심는 목적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추석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극조생을 많이 심고 적게 심고 하는 그런 분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빠른 해 같은 경우에는 극조생종을 많이 심고 있는데요. 그 찰벼를 좀 추석 전 햅쌀로 판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백찰벼를 좀 심으시면 될 것 같고, 도열병에 좀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출수기를 보면은 8월 13일 정도가 중간 정도 되고요. 벼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76cm 정도. 그리고 청백찰벼를 보면은 신선찰벼에 비해 가지고 살수량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35kg 정도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특히나 극조생종 품종이 535kg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수학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찰벼입니다. 이 운일찰벼도 마찬가지로 극조생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9월 초에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요. 최근에 나온 그런 품종입니다. 극조생종이고 뭐 찹쌀의 형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품종이고, 도일병이나 흰 잎마름병에 대한 굉장히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좀 지연됐을 때 불시 출수 우려가 되고요. 적기 모내기를 좀 권장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화선찰별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8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중만생종은 이제 출수가 되는데 운일찰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 정도 출수가 됩니다. 벽키는 좀 큰 편이고요. 수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530kg 정도. 극조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은 그렇게 극히 드문데 수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대벼하고 청백차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큰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봉 52호가 그 청백찰의 모본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